주현이가 좀 심해. 편식이 심한 편입니까? 아무거나 너무 아무거나 잘 먹어도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럼 널 쉽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무거나 준단 말이야. 너 스스로를 좀 더 퀄리티 있게 해줘야지. 다 잘 먹지만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항상 이렇게. 알겠지? 겸손한 표현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러면 얘는 뭐 다 좋아하는 거니까 배제하고 메뉴를 선정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확고한데 저는 이걸 좋아하지만 뭐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저는 뭐 다 잘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전 다 잘 먹으니까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맨날 그냥 남들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된단 말이지. 그래. 자, 보자. A라는 점은 고정점이고요.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직선 위에 B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X축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의 둘레가 생길 건데 일반적인 문제는 이렇게 풀죠. 일반적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자,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B가 있고요. X축을 움직이는 C가 있으면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볼 때는 점 B가 놓여있는 직선에 대한 이 길이가 제일 짧을 때는 대칭을 시켜서 다이렉트로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대칭점을 찾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구할 때 제일 짧은 거리는 이걸 대칭시켜서 다이렉트로 구하는 거니까 얘를 대칭시켜가지고 여기에 A2'을 구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한 이 점들이 삼각형 이렇게 이루는 것이 제일 짧은 둘레의 길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문제를 통해서 많이 풀어봤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걸 벗어나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선생님 점 B가 놓여있는 직선에 대칭시키고 점 C가 놓여있는 직선에 대칭시킬 거니까 뭐야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아예 말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마지막 보면 하나가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 C의 좌표는 3 이상이래. 3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 C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요. 한도 끝도 없이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참고로 이 점의 좌표가 얼마였어요? 3,1이었다고. 3,2니? 2였다고. 그럼 여기가 얼마니? 3이죠. C는 어디 라인 위에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 어느 라인 위에만? 요 라인 위에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거리를 구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여기 C가 있을 건데 만약에 이 거리가 있는데 C가 여기가 아니라 3이 아니라 조금 더 멀어지게 되면 계속 길이는 뭐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C는 어느 점에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첫 번째 설정이어야 될까요? 대칭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C가 3에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와 있어요. 좀 더 멀어지게 되면 이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칭시키더라도. 근데 얘를 딱 고정시켜 놓고 제일 짧은 쪽에 이 직선이랑 제일 짧은 쪽에 여기 딱 와 있다면 왜냐하면 이렇게 대칭시켜서 갈 거기 때문에 이 직선부터 제일 짧아야 됩니다. 알겠죠? 제일 짧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 시켜놓으면 이제 C가 고정되면서 두 개의 고정점으로부터 B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삼각형 둘레일 거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대칭시키고 저는 이걸로 대칭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쫙 연결하면 이때 만나는 점을 B라고 두고 자 이렇게 형성된 것이 삼각형 ABC라고 한다면 둘레의 길이는 이 값은 고정값이니까 바로 얼마? 2에서 0 빼니까 2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 두 개의 둘레의 길이는 다이렉트로 연결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제일 짧겠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제 꺾여서 갈 거니까 거리는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우선 나는 뭘 해야 되겠니? 누구만 찾으면 이 문제 정답인 거야. 이미 한 변의 길이는 찾았어.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찾았다고 지금? 2라고 찾았고 자, 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제일 짧을 텐데 이 두 변의 길이 합은 A를 대칭시키든 저는 C를 이제 대칭시키려고요.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모르니까 A, 0, B라고 두겠습니다. 일반 직선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Y는 X 이런 게 아니라 평행 이동되어진 직선이니까 이렇게 딱 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연결한 거. 참고로 이거 기울기가 얼마니?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아마도 A 빼기 3분의 B 빼기 0이 얼마와 같다? 그러면 B는 얼마와 같다고 쓰면 될까요? 이렇게 하나 쓰실 거고 두 번째 이 둘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을 거니까 이 중점의 좌표는 이렇게 된 거 맞을까요? 근데 얘가 여기를 지나가야 될 테니까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될까요?
이 둘이를 뭐 하면 될까, 이제? 연립. 저는 이걸 여기다 바로 넣어버릴게요. 그래서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니까 2a는 2가 되니까 a는 얼마입니까? a가 1이니까 b는 얼마입니까? 그럼 선생님 C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3에서 2를 빼면 제곱하면 4.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고 제곱하니까 10. 2루트 얼마 될까요? 그래서 이 두 변의 길이가 제일 짧을 때는 2루트 5고요. 이거는 고정변 2가 있으니까 2 플러스 2루트 5가 최종적인 둘레의 길이의 제일 짧은 최소값이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대칭부터 시킬 게 아니라 C점의 좌표가 3, 그러니까 C점의 X좌표가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C점의 좌표를 어디로 놔야지만이 제일 짧아질 거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놈은 3일 때가 이 길이도 제일 짧을 거고요. AB하고 연결되고 있는 지점에서도 제일 짧을 거니까 C점의 좌표를 3,0으로 두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 다음 뭐 대칭시켜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면 이제 A든 C든 둘 중에 하나를 일반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시킬 건데 일반 직선에 대하여 대칭점 찾는 방법은 지금처럼 A, B라고 두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하고 그 직선과의 기울기 관계를 통해서 수직 관계를 통해서 하나 얻어내고요. 또 하나는 중점을 구한 후에 해당하는 직선을 지나갈 거니까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식 하나 더 얻어내고요. 두 식이 얻어지면 둘이를 연립해서 A와 B 값을 찾으시면 최종적인 C'의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도 질문인가요? 혹시 강씨? 아, 괜찮아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규민 씨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밑에 거?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64쪽으로 넘어가서 몇 번을 가볼까요? 아, 답지 없으면은, 여기 구했나요, 여러분들? 안 구했으면 제가 구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또, 43번은 제가 설명하고, 45번, 좋습니다. 또, 40번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42번 안 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40번, 43번, 45번 이 세 문제를 한번 천천히 보여볼게요. 결국은 어려운 문제는 대칭에 대한 개념을 모르진 않는데 대칭의 개념을 활용된 최단거리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나 봐요. 이거는 왜? 네, 해볼게요. 자, 두 점이 있고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C를 연결하여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삼각형 만들 때 방금 전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잘 안 만들어지던가요? 만들었는데 답이 좀 달라요? 네.
다른 학생들은요? 답지랑 달라요? 그럼 이거 답지울인가 봐요. 그럼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볼게. 자, 현재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좀 표시를 해놓고 그냥 볼까요? 대충. 선생님,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요 지점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선생님, 1,1이라고 하는 요 지점 하나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위로 움직이면서 C인데, C 아닌가요? 여기다 이렇게 딱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선생님, 이렇게 연결된 이 삼각형의 둘레를 한 번에 구하지 말고 얘는 고정인 변이겠죠. 고정인 변이니까 이거 빨리 먼저 둘이 뺀 다음에 제곱하고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얼마입니까? 이제 중요한 건 나는 이 길이만 잘 구하면 될 건데 이 길이는 언제가 최소예요? 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를 이 점 C가 놓여있는 직선에 대하여 뭐 하면 되겠습니까? 대칭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B'은 1,-1일 건데 여기서 요 놈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때가 이제 점 C가 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길이가 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둘레 중에 제일 짧은 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이제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9,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36인가요? 3루트 5가 되는 거라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써주세요. 5 플러스 3루트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답지가 좀 잘못됐나 봐요. 이런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도 혹시 뭐 PC방 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이러진 않지? 그러면 걸리면 뒤지는 줄 알아. 알겠지? 구렛나루가 다 뜯길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보니까 지금 뭐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PC방 가서 롤도 한두 판 하고 그러면서 밥도 아주 맛있게 먹고 오더라고요. 그러지 맙시다. 혹시 도경 씨 그럽니까? 웃는 거 보니까 이거 한번 한 적이 있나 본데? 전적이 있어 보이는데요. 열심히 해봐야 돼요. 혼자 사라집니까? 같이 밥 먹지 않는데 저 사라져요. 100%네 그러면 이거 노식이도 내가 그 PC방 아저씨한테 물어본다. 너 메뉴 뭐 먹었어? PC방에 김밥 팔아요? PC방에서 뭐 그런 거 있던데 그 뭐야 삼겹살이랑 그 비빔냉면 있잖아. 육삼 비빔면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왜 같이 안 먹었죠, 도경 씨? 같이 먹으세요. 불편할 수도 불편하면 뭐 혼자 먹어도 혼밥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다 표시되셨죠? 너희는 3명이서 먹은 거야? 네. 왜 가은이랑 같이 먹지? 세연이랑. 세연이랑 들고 먹었어요? 그게 낫겠다. 괜히 뭐 불편하겠지. 뭐 돈가스 먹었어요? 어떡해요? 너희 새끼 잠깐 의심스러운데 그 돈가스 건물에 PC방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알죠. 콩나물. 그래? 콩나물국밥집에 돈가스가 있어요? 진짜? 그래. 이름이 뭐야? 요 앞에 그쪽에? 거기 돈가스도 팔아? 그래. 맞아. 거기가 좀 저렴한 것 같더라고. 근데 맛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답지가 없었다고 하니까 문제 상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지점에서요, 나무꾼이요, 집에 있는 남쪽 거리로 6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강이 있나 봐요. 이 강이 있고요. 또 그 지점에서 또 서쪽으로는 8만큼 지점에서 뭐 이렇게 나무하는 숲이 있나 보죠. 자, 그 나무꾼이 이 집에서 서쪽으로 또 이렇게 가면 5km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숲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네. 나무꾼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강에서 물을 깃고요. 숲으로 또 이동을 해가지고 나무를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 동선이 가장 짧은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아마도 우리는 요 놈이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이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은 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걸 평면좌표 위로 올려놓고 풀겠습니다. 평면좌표에 올려놓고 푼다는 건 이 거리들이 나왔다는 걸 이제 이 거리를 통해 좌표화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딱 표시를 하시면 나무꾼의 집의 위치는 현재 몇 컴마 몇입니까? 8,6이었을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긴가를 어딘가를 거쳐서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이 나무숲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왼쪽으로 5만큼 갔다고 한 이유가
여기는 이 좌표가 얼마겠어요? x좌표는 3, 얼마? 3,6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 세울 수 있겠죠. 원점 지나가니까 얼마? y는 얼마? 2x 이렇게 써지는 거 이해될까요? 자, 저렇게 일반적인 직선이 있어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점을 제가 P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Q라고 한다면 요놈이 A에서 출발해서 P, Q 사이에 거리를 물어봤다는 건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괜찮죠? 자, 이걸 좀 더 축소해서 저는 여기다 이제 그릴게요. 문제 상황 파악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거리들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얘를 뭐 하고요? 대칭시키시고요. 그 다음 얘를 뭐 하고요? 대칭시켜서 자매좌표가 나오면 이때 이건 모르니까 A, B로 놓고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은 똑같습니다. 둘이를 연결한 기울기 값은 얘가 2니까 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자, 수직이고 이등분 되는데 이거 둘의 중점의 좌표는 여기를 지나간다 해서 아까처럼 둘이 연립해가지고 A, B가 찾아지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요 만나는 점, 요 만나는 점 이렇게 연결된 요 삼각형이 모양일 때 이 삼각형 둘레일 때가 나무꾼이 물을 깃고 그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 가장 짧은 동선이 될 것이고 거리는 이 좌표에서부터 이 좌표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랑 같은 거고 이게 같을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만 설명하고 값지가 없다 해야 되겠지. 자, 이걸 해보겠습니다. A, B는 지금 현재 A 빼기 8분의 B 빼기 6은 마이너스 2분의 1과도 같으니 2B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라고 보시겠고요. A 플러스 2B는 20이라고 나올 거고요. 좀 불편하지만 2분의 A 플러스 8과 2분의 B 플러스 6이 여기를 지나갈 거니까 대입을 해보면 2분의 B 플러스 6은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8이고요. 양변에 2를 곱하니까 B 플러스 6은 2A 플러스 16인데 B는 2A 플러스 10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자리에다 집어넣으니까 5A 플러스 20은 20이네요. A 값은 얼마 나오죠? 0. A 값이 0이니까 B는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0, 10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둘이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얼마입니까? 64. 자, 둘이 빼면 16인데 16제곱하면 얼마죠? 이건 루트 하니까 얼마입니까? 320인가요? 320이면 끄집어낸다라고 할 때 8루트인가요? 그 정답이 있나요? 8루트 5? 있네요. 1번이라고 정답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딘가에 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는 문제를 풀기 어렵잖아. 이거를 좌표 공간 위에다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선의 방정도 세우고 점의 좌표도 그러니까 해당하는 점도 좌표화 시켜서 보시면 일전에 풀었던 문제들이랑 비슷한 형태로 전환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핵심 잘 메모해 주시면 되겠고요. 345번으로 가볼게요. 지워되죠? 원리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니까.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한 면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의 정시관이 있는데 관람객이 일구를 통과해가지고요. A를 찍고 그다음에 B를 찍고 그다음에 출구 쪽에 향해서 오는데 이동하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림 AB를 전시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딱 있어요. 선생님, 두 개 고정점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죠. 여기 점이. 여기 움직여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 거리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했어요? 고정점이 놓여있는 움직이는 점 위에 대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요. 또 이 거리를 구할 때 최단 거리는 결국은 고정점,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요 놈을 대칭시켜서 놓으면 이때 두 개의 대칭점을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각각 요 놈과 요 놈에서 만나는 이 거리가 가장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문제 기억나십니까? 이런 형태 있잖아. 마찬가지야. 어떤 게 마찬가지인데? 라고 하면 이렇게 딱 쓰시고요. 이렇게 딱 쓰시면 실제 이제 움직이는 건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간 이 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움직인 점이 놓여있는 직선에 대칭시키면 되거든? 그럼 현재 여기가 2니까 요 놈 대칭시키려면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 되거든. 참고로 여기가 0이면 여기는 10이니까 12라고 딱 써주시고 요 놈 같은 경우는 요 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대칭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치? 대칭시키면 여기 거리가 5니까 여기는 얼마로 쓰면 될까요? 15라고 딱 쓰시고 이때 이걸 다이렉트로 뭐 하면 될까요? 이렇게 딱 연결하면 지금 현처럼 이렇게 딱 되는 이 길이가 같을 거고요. 또 이렇게 한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거니까 최단 이동거리의 값은 이 0,12에서부터 15,0까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거리 숫자가 좀 큰 거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 거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0,10이라고 하는 좌표에서부터 15,0까지를 연결한 거리가 이 전시관에서 이동 경로가 가장 짧을 때의 거리다. 숫자가 크긴 하지만 해볼까요? 둘이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250. 144인가요? 얼마입니까? 369는 뭐의 제곱수인가요? 13은 169의 제곱수인 거고 3하면 121. 없나요? AB의 길인가요? 아, 요 거리인가요? 아, 요 거리라고 하면은, 쏘리.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구하려면 이 길이를 나중에 뭐 해야 돼? 빼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됐던 거네요. 좌표화 됐으니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에 여기는 x좌표가 10컴마로 시작할 거고요. 여기는 뭐뭐 컴마 10으로 될 거니까 이놈들의 좌표를 만들어내면 이 두 점 사이에 뭘 쓰면 될까요? 거리 쓰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빨리 구해보겠습니다. y절편이 x절편, y절편으로 보신다면 15분의 x 더하기 12분의 y는 1과도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 작성할 때 절편 두 개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부터 먼저 구한다면 이게 분수로 나오나 본데 x가 10이라고 할 때 약분하면 3분의 2거든요. 빼면 3분의 1이고요. 넘어가면 요놈이 4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저기 있는 거 하면 여기가 10이라고 할 테니까 여기 6분의 5가 되고 6분의 1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곱하기 15가 될 거니까 2분의 5가 되죠. 참고로 여기는 얼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싫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10컴마에서 이거 빼니까 2분의 15의 제곱 둘이 뺀 다음에 제곱하면 36 아니겠어요? 그러면 4분의 요거는 4 곱하니까 얼마야? 144인가요? 2분의 루트 똑같이 369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근데 루트 369가 어떤 숫자의 제곱수? 3루트 얼마야? 9로 됐나요? 41이네. 맞네. 3루트 41이 되겠네요. 정답은 2분의 3루트 41이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는 구조인데 숫자의 조합이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 최단거리지? 라고 했을 때 출구와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평면좌표에 올려놓고 입구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부터 A가 놓여있는 직선에 대하여 반대쪽으로 대칭시키면 0,10이라는 점에 찍혔다고 보시면 되겠고 출구라는 점의 좌표는 5,0인데 여기 10, X는 10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15,0이라고 하는 지점에 찍혀 있을 거고 이 두 점을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각각 이 정사각형 변에 만나는 지점들이 A점, B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거리만 물어본 게 끝난 게 아니라 둘 사이에 A점, B점 사이의 거리니까 저라면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A 좌표를 직접 구하고 B점의 좌표를 구할 것 같습니다. 또는 아까처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저는 요놈에 대한 거리, 요 거리 빼고요. 요 거리 빼서 하려고요. 근데 이 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게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1대1 대 루트로 할 건데, 어찌됐건 이거 거리 구할 때 좀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좌표 구하는 것이 핵심일 거니까, 좌표를 구하고 두 점 사이 거리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네요. 지금 문제 보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347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상한가요? 아니면은 이상하진 않는데 어려운 건가요? 어려워요. 제가 보겠습니다. 가은이는 뭐 먹었어, 점심에? 아, 라면. 세연이도 같이 라면? 일본식 맛있는데, 그거. 뭐, 그 뭐지. 여러 종류가 있잖아. 일본식 라면이랑 그냥 라면은 다르잖아요. 어디에 오픈했어? 이 근처야? 이사토스트 아세요? 잘 몰라요. 저쪽 끝인가요? CGV 건물 쪽에. 자, 이쪽 건물은 내가 학원에 이렇게 맨날 몇 년을 다녔지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저기 콩나물국밥집이나 저기 뭐야 그 족발집 엄청 맛있다고 하는 그 뭐 족발집 유명하다는데 하여튼 뭐 거기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쪽에 있어요. 맛있었어요. 오픈집인데. 또 가볼만 해요. 그래요. 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이 그림 1이 이렇게 식은 안 나와 있고 fx, y는 0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의 2의 도형의 방정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도형의 이동은 두 가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되어 있을 때 누구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평행 이동부터 먼저 하게 되면 식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칭 이동부터 무조건 먼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반화되어 있는 방법이니까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 중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부터 하라고요? 대칭 이동. 근데 볼게. 선생님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모양으로 바뀌려면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네. 자, 이놈을 y는 x에 대하여 뭐 하면 되겠니? 대칭을 하면 이런 모양이 생기지 않겠니?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니까 y는 x 대칭을 한 후에 뭐 해야 되겠니? y축으로 뭐 해야 되겠어? 대칭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칭이 이만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대칭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뒤집는 건 대칭,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는 건 평행 이동. 자, 여기서 얼마만큼 올라가면 됩니까? 이제 마지막은 1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네. 평행 이동. 괜찮나요? 시작합니다. 먼저 y는 x 대칭 하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1단계 이루어졌다. 지금 현재 이렇게 쓴 거는 이거야.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 어떻게 하는 거야? 관계식에서 x 대신에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붙여야 되겠네요. 2단계는 y축 대칭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 이거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y축 방향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진 관계식에 y 대신에 y-1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y-1을 집어넣는 여러분 이 자리가 y좌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대칭 이동이 됐다라는 걸 표기하는 거지 실제로 y가 써져 있는 자리가 y좌표입니다. 관계식 자리인 거니까 관계식 자리니까 이게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점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x좌표고 뒤에 있는 게 y좌표지만 이건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는 놈을 우리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x가 된 관계식이니까 능력이라고. 근데 우리가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써요? y는 3x 플러스 4 하면서 x를 바꾸잖아. 바꾼 식이 이건데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선생님 요 자리는 y좌표 자리 아닙니까? 또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여기다가 x 빼기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식이 뭔지 모르니까 형태상 이렇게 표기하는 것 뿐입니다. 바꿨다는, y축 대칭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실제로 y축 대칭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 y축 대칭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바꿨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바뀌었으니까 여기다 쓰는 게, 여기가 x자리였으니까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 x 대신에 뭘 쓰면 겁니까? 마이너스 써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역시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점의 좌표라고 하면 달라지겠죠. 점의 좌표라고 하면 여기가 x좌표 자리고 여기가 y좌표 자리니까 그때는 xy 좌표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는 0이라고 하는 뭡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 표기상에 이런 대칭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이 표기상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선생님 요 자리가 y좌표 자리인데 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여러분들 선배들부터 아주 많았다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얘가 정답으로 쓰면 되는데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됐나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선생님 여기가 y좌표 자리인데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면 여기다가 x 빼기 1을 아닙니다. 결국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은 주어진 도형의 관계식이라고 한다면 y 대신에 y 빼기 1이니까 지금 여기는 관계식은 안 나와 있고 퉁쳐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y좌표, 그러니까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1을 여기다 이렇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6월) 말에는 저희가 쫑파티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마무리 파티. 그러지 않을까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 밑에 것도 질문인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이 주면 그걸 거꾸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먼저 누구부터 먼저 해석해야 한다고? 대칭이동부터. 마지막에 평행이동입니다. 알겠죠? 잘 안되면 질문해 주시고, 또 몇 번? 30 몇 번? 49번 좋습니다. 또 51번. 우선 두 개 해볼게요. 둘이서 자,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fx 함수가 다음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다음 중에 이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 y는 fx 함수 안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뭐 했다는 얘기일까? 평행이동부터 항상 해석하는 거니까. 원래 이쪽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던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있었던 거 자리니까 x축 대칭한 거죠. x축 대칭해서 이렇게 먼저 온 거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를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평행이동했다는 거지. 어디 왔다는 얘기? 빼기 1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일까? 1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하라는 거지. x축 대칭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1만큼 이동한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해당하는 이 그래프인데, 선생님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군요. 먼저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x축 대칭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뒤집히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부터 먼저 하라고? x축 대칭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축 대칭을 한 후에 뭐 하는 겁니까? 대칭 이동시킨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였잖아. 그럼 이 문제 말처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쓴다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맞지? 넘어가면 얼마야? 플러스 1이겠죠?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y축 대칭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 이 마이너스 넘어갈 때는 여기도 이미 있으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둘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따라서 틀린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린 이유가 실제로 선생님 이거를 확인해 봤을 때 평행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하고 식 정리를 했더니 저 앞에 나와 있는 식이랑 같지가 않은데요?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겠습니다.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시킨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누구부터? 대칭 이동.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런 걸 가지고도 대칭 이동하면 먼저 해석을 할 때는 대칭 이동은 먼저 이렇게 이루어졌네. 마지막에 평행 이동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오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바뀌었잖아. 그지?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선생님 대칭하고 평행 이동한 거랑 평행 이동하고 대칭한 거랑 같은가요? 아닙니다. 완전 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기준점이 누구라고요? 대칭 이동. 알겠죠? 근데 이게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직접 써보면 되지 않을까? 써봤더니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도 봐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일치하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씩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한다? 누구부터 먼저 보라 그래서? 요놈은 y는 fx 함수를 뭐 한 거다? 이게 이쪽에 있었을 거니까. x축 대칭. 그렇게 대칭하면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넘어갔을 거라.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지금?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이거?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됐습니까?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 그림이랑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나중에 일치하는지 좀 보려고. 선생님, x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거기다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선생님,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지금 첫 번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랑 일치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가 누군데요? y는 이거야, 이거. 자, 이건 이제 먼저 y는 fx 함수를 뭐 한 거야? 이것부터 먼저 보세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뭐 했다는 얘기일까? y축 대칭. y축 대칭을 하면 y는 f에 마이너스 x가 생길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려면 이 마이너스 묶었을 때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건 x자리 얼마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일까? x-1을 집어넣었다는 건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 x축 방향 얼마만큼? 이해돼요? 지금 제 말? 되고 계실까요? 그럼 이제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fx 함수를 y축 대칭하는 거니까 얘네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고요. 자,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당긴 거니까 이렇게 당긴 거니까 얘랑 뭐 하고 있습니까? 모양 자체가 같은 거 이해될까요? 따라서 니은 선지는 뭐 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생님 디귿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요놈은 잘 보세요. 요놈은 먼저 x에다가도 마이너스 붙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었어. 뭐 했다는 얘기일까? x와 y 둘 다 마이너스 붙는 도형의 이동 뭐였습니까? 원점 대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원점 대칭이 이루어졌다면 얘는 여기 마이너스 붙었거니 넘어간 거고요. 이렇게 된 거라고. 맞지? 근데 여기 보니까 1-x니까 마이너스 묶은다면 이거 x 대신에 뭘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이거 뭐 했다 그 다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제가 원점 대칭 한번 해볼게요. 자, 원점 대칭하면 요놈은 이쪽으로 그려질 거고요. 자, 요놈들은 원점 대칭하니까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겠네요. 요놈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요? 이렇게 그려진 거 맞습니까? 아, 원점 대칭인 거지. 맞죠, 맞죠? 원점에 대해 대칭돼서 넘어간 거니까. 맞죠, 맞죠?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 대칭시키면 반대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 선을 원점에 대해 대칭시키면 얘는 저 위쪽으로 가서 붙을 거고요. 이 선을 원점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 원점 대칭의 그래프는 이 모양인 거 맞나요? 근데 이걸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당기라고 했어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당기면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거라고요. 맞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3, 4면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안 지납니다.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맞다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연습하는 게 이 문제의 요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351번. 다음 중 y는 fx함수와 fx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는 fx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은 f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2만큼 뭐 이런 문제를 냈지? 그냥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x 빼기 1, 그 다음에 그 x에다가 또 x 빼기 3을 쓰면 결과적으로는 x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기억은 뭐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떤 선지가 어려웠던 건가요? 이 문제는 그러면? 니은 디귿인가요? 자, fx를 y축 대칭 이동한 후 x축 대칭 이동한 것은 그렇겠죠. 자, 봐보세요. y축 대칭하면 x에다 뭘 붙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x축 대칭하면 y에다 뭐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왜냐면 너가 지금 이해 안 됐다고 했으니까 그 이해 안 된 포인트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식은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렇게만 본다면 거꾸로 우리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둘 다 x, y 둘 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y는 fx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니은은 뭐 한다?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귿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지금 현재 맞는 상황이다. 자, y는 fx 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평행 이동한 후에 y축 대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y는 fx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것 같으냐?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림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식으로 써보자고요. 식. 먼저 선생님 이거는 평행 이동 먼저 시키랬으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다. x 빼기 1. 자, y축 대칭은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것은 이거 따로 하나 해놓고, 자, y축 대칭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여기 대칭이 여기까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따로 했고요. 요놈을 y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대칭을 먼저 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가 되고 있네. 그런 다음에 x축 방향 얼마만큼? 그럼 이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라? x 빼기 빼기니까 얼마? 플러스 1. 그럼 결국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됐어요? 다시. 여러분들 그거 외우긴 했을까요? 평행이동의 대칭이동? 다시 한번 읽고 갈게요. 이거는 그냥 외우고 적용시키는 문제라서 다시 한번 천천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y축 대칭을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외워야 돼. 점의 좌표일 때는 그 좌표 x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 점의 좌표일 때는. 하지만 도형의 관계식일 때는 그 관계식 x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 지금 이게 관계식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퉁쳐서 되어 있는 상태에서 y축 대칭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외웠고요. 다음 이렇게 된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x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x 마이너스 도형의 평행 이동은 x 빼기 다음에 더하기는 점의 평행 이동이고 도형의 평행 이동은 x 빼기 다음에 평행 이동한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x 플러스 얼마? 2를 x 대신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없는 경우면은 뭐 어떻게든 정답이 나오지만 마이너스가 붙는 상황일 때는 혼선이 생긴다면, 혼선이 안 생기려면 정확하게 알아두라고요. x 대신에 가로치면서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라고. 이게 지금 평행 이동까지가 이루어진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더 식을 정리한 다음에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두 번째 상황이거든. 지금 이 함수를 이렇게 대칭하고 평행 이동한 것과 자, 기존에 맨 앞에 있던 거 먼저 평행 이동을 하고 여기다가 x 대신에 x 빼기를 집어넣고 y축 대칭이니까 x에다가만 지금 평행 대칭 이동은 아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붙인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둘이 어때요?
같으니까 서로 같다라는 디귿선지도 맞다가 되면서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충 y축 대칭 마이너스 x 붙이고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 문자 대신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붙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x 대신에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를 그 자리에 대입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대입하고 보면 결국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식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질 수 있으니 좀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런 거는 여러분들 틀리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튼튼해야 되는 게 기본기가 튼튼하면 이런 거 틀리지가 않는데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냥 문제 푸는 거에 유형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미스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이제 얼추 마지막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번이 질문인가요? 352번에 352번에 2번 보겠습니다. 이거랑 그 밑에 거랑 좀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마찬가지 문제인데 문제는 y는 2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직선의 방정식을 뭐 하는 겁니까? 대칭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을 보면 이런 걸 대칭시킨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 지금 상황만 먼저 인지를 해봐. y는 2라는 직선이 있어. 그 다음 누구를 대칭시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누군가요? x 마이너스 그 다음 얼마죠? 자, 이걸 대칭시키면 대칭인직선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랬을 때 이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만 세우기만 한다면 밑에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세우기만 한다면 끝나는 거니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구하자고. 우선은 이 점의 좌표는 알 수 있잖아. 자, 이게 y가 2니까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얼마가 있어요? 이게 지나간 점 하나 찾았다. 지나가는 점이 하나 찾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문제는 또 완전 쉽다. 왜 쉽냐면 이 다행히 y는 2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뭐 하겠어요? 각이 똑같으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이때 기울기가 얼마니?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수직일 때가 마이너스, 이게 수직으로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뭐 2라고 쓸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하게끔 내려온 거야? y는 2.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볼까? 그치, 대신 생각해봐.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 이 기울기가 만약에 3x로 시작해. 그럼 이것과 대칭시켜서 x축에 대해 대칭시켜서 이렇게 내려온 그래프,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얼마냐고요? 어렵습니까? 이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3 아닐까요? 마이너스 3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기울기가? 그 자리에 안 가요? 자, 봐봐.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라며. 요 놈의 모양은 뭐합니까? x 증가량과 y 증가량 똑같은데 이건 반대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냥? 감소하니까 이건 음수 붙이면 되는 거, 얘는 뭐 한 겁니까? 증가니까.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x축에다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이 부분이랑 이게 내려온 이거랑 서로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똑같으니까 밑변물의 높이 한 거랑 윗변물의 높이 한 거랑 했을 때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음수라서 마이너스만 붙일 뿐인 거지 기울어진 정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 하겠어요, 숫자는? 똑같고 반대로 이건 감소하니까 뭐만 붙이면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y는 2지만 y는 2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x축이랑 지금 평행한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아니더라도 이것과 이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내려간 거랑 이렇게 내려간 거랑 서로 뭐 하겠어요? 부호만 다르고 숫자는 똑같지 않을까?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 얼만데?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끝났지. 기울기가 있고요.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y 빼기 2는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열고 x 빼기 1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지.
이걸 식정리만 하면 저기 있는 모양처럼 만들면 된다는 거야. 이러면 달라지겠지. 이게 평행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직선이랑 이렇게 대칭시켰어요. 그 밑에 게 그런 걸 거라고요. 이거는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부호만 다른 게 아니에요. 숫자도 다 다를 거라고. 왜요? 이때의 x의 증가량분에 요 x의 증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잖아. 이거. 얘는 이만큼 가고 이렇게 갔는데 얘는 이만큼 가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이게 같지가 않다고 이럴 때는. 하지만 얘는 x축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진 상태에서 대칭을 시키면 얘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고 이쪽에 있는 거 올라가면서 어쨌든 이런 직선이 될 건데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한 이 기울기 2분의 1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했을 때 이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내려간 길이 올라간 길이 똑같지만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건 내려갔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 음수, 얘는 올라갔으니까 양수 해서 부호만 달리하고 기울기는 똑같이 가져가면 되겠죠. 이해가 좀 될까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푸는지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똑같이 합니다. 이런 것도 서술형이면은 풀이 과정들이 복잡할 수 있는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어떻게 푸는데요? 문제 상황을 보니까 누구누구를 y는 2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래요. 근데 그 누구누구를 봤더니 기울기가 2분의 1인 이런 직선 정도 되겠습니다. x-2y 플러스 1은 0이야. 근데 결국은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뭐 하는 얘기가 반대로 대칭시키라는 거지. 이런 거야, 이제 이건 이제 모르는 거지. 아까처럼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단순히 기울기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이 점의 좌표는 찾을 수 있잖아. 이 둘이를 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몇 콤마 몇이던가요? 3분의 1, 3분의 2 아닌가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아까처럼 기울기를 바로 못 구하잖아, 그치?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한 점은 확보가 됐으니까 뭐가 더 있으면 되겠니? 다른 한 점이 있으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것들 중에서 가장 편한 숫자, 절편 구해볼게요. 이거 x절편 얼마입니까? 분수보다는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쪽 갈게요.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쓰고 얘를 이 직선에 대하여 뭐 하면 되겠습니까? 대칭 이동시키면 이쪽에 점이 찍힐 거라고. 그건 아까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몇 컴마면 A, B라고 둬 우선. 그럼 이제 y는 2x라는 일반 직선에 대하여 일반 점을 대칭시키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둘을 연결한 기울기를 통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중점 구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식 하나. 이 둘이를 연립하면 a와 b 값이 나와지면 이제 이 두 점 좌표를 가지고 뭐 하면 될까요? 마지막 두 점 지나가고 있는 직선이니까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만 설명할 테니까 직접 구하는 건 여러분들 한번 해봐. 지금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씨 이해됐을까요? 우선은 저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키라고 할 때 대칭되어진 직선의 방정식 노란색은 어떻게 구할 건가요? 첫 번째는 우선은 그 대칭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만나는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로 넘어갈 거니까 교점 좌표 먼저 찾고 기울기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기울기는 못 찾겠다고 아까와 달리.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진 거죠.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추가점을 찾겠다. 이 직선상에는 많은 점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좀 편할 수 있는 x절편 점의 좌표 마이너스 1,0을 하나 찍고 그걸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딱 2x에 대해 대칭시키면 반대쪽에 점이 찍힐 건데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 두 점 좌표를 가지고 식 세운다고 이렇게. 자, 됐을까요? 잠깐 그 핵심만 좀 메모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할 게 있으니까. 자, 다음 67은 질문 없을까요? 67. 여기 풀었던 문제들이 여기 또 나오네요. 360번이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직선을 직선에 대칭시키는 거. 알겠죠? 직선을 직선에다 대칭시키는 방법이 지금 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건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니까 그 뭐 위에서 시킨 대로 점의 좌표를 놓고 풀면 좌표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되게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풀지 않고 아까 우리 353번처럼 풀면 돼. 알겠죠?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대칭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67쪽에서. 괜찮아요? 강은 씨 혹시 없을까요? 359번이 지금 괜찮을까요? 359. 질문 안 해도 될까요? 오케이. 자, 다 되셨다면 넘어갈게요. 자, 집합은 앞부분은 내용 정리 제가 한 번도 안 했죠? 그럼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하고 여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많이 어렵지 않지 않았나요? 어려웠나? 이게 내신 완성 기출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 문제집은 훨씬 쉬울 건데 생각보다 어디서 어려웠어요? 뒷부분에 쓰면 어려웠습니까? 어디?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건가요? 그 글자는 어렵진 않겠죠. 다 읽을 수 있는데. 아, 그래? 너 그러면 지리전공 국어를 다녀. 아, 그래? 알았어. 글자가 어렵다고 하면. 자,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눈을 째려보면서 지금 도경이한테 부담을 주죠, 지금? 도경이가 느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는데, 방금. 그렇게 살지 맙시다. 김이 좀 무서운 놈이네. 그렇지? 내가 없을 때는 너희들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우리 김이 착하겠지? 우리 성민이 닮았으면은 착할 거야. 자, 집합 보겠습니다. 집합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집합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집합을 가지고 연산하는 집합의 연산. 첫 번째 건 어려울 게 별로 없죠. 집합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여기서 또 다시 나눠지는 건 집합이 도대체 뭐냐, 표현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집합의 정의는 뭐냐, 기호는 뭐냐, 그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은 뭐냐, 뭐 이런 집합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집합 안에서 파생되는 부분집합. 이제 이게 시험 문제를 만드는데 뭐 쓰일 수가 있겠죠.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어떤 집합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집합이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문제를 만들어진 건 다 이거 안에서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서 다시 세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건 실수의 연산처럼 연산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가 있을 건데, 집합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가지고 뭔가에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연산의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래서 연산의 종류. 총 네 가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연산. 이런 연산들을 좀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산의 성질과 법칙, 이런 성질이나 법칙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이러한 성질과 법칙들을 가지고 연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한다. 뭐 이런 차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은 그런 연산을 했을 때 연산에 따른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방법. 합집합에 대한 연산에 따른 원소의 개수, 차집합에 대한 따른 원소의 개수, 마지막 여집합,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합에 따른 구성 자체는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어려울 내용은 사실 없죠. 여기서는 어려울 내용은 별로 없고, 나중에 이제 이거 연산의 성질 정도만 원활하게, 그러니까 이걸 잘 외우면 문제를 푸는데 원활해지는 거고, 이걸 잘 외우지 않으면 뭐 꾸역꾸역 푸는 거고, 대신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내용별로 그냥 구성들만 좀 써볼게요. 나머지는 말로 좀 대체를 많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의 의미는 첫 번째 이제 정의하겠죠.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주어진 대상을 정확한 기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자체는 모여라라는 뜻인 거죠. 집합해라는 게 모여라는 뜻인 거거든. 근데 수학적 정의의 집합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모인 것들만 집합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래서 뭐 예쁜 사람들의 모임, 뭐 키가 큰, 이렇게 수상적이거나 포괄적인 표현들은 집합의 정의에 입각해서 집합이 되지 못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집합을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와 원소와 집합의 관계입니다. 집합의 기호는 중괄호 기호를 표시하는 순간 무조건 집합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들이 원소라고 하겠고요. 원소와 집합의 관계는 속한다라는 일리멘터리 약자를 써서 삼지창 기호를 쓰는 거. 그래서 이 기호가 좀 중요하죠. 기호가. 이게 알파벳 기호를 지금 축약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삼지창 기호인데 영어 알파벳 뭘 따갖고 온 거냐면 이가 뭘 나타낸 거냐면 속한다라는 우리말의 표현의 일레멘터리입니다. 나중에 이지창 기호는 뭘 따갖고 온 거냐면
contain 포함된다라는 C의 약자를 따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속한다와 포함된다는 우리말은 유의어 느낌이 쓰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도 그게 뭐 혼용돼서 쓸 건데 의식하면서 쓰셔야 돼요. 속한다는 누구 관계에서 쓰는 거라고?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 쓰는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 관계?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호가 나오면 왼쪽은 원소교, 입이 벌려진 쪽이 집합. 이렇게 되면 둘 다 왼쪽도 집합, 오른쪽도 집합.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 정리를 했다면,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런 원소들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죠.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의 표현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직접 원소를 다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그 원소를 나열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으니까 나열된 원소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묶어서 표현하는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은 X값을 기준으로 해서 발을 쓰고 오른쪽에다가 그 X값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쓰는 조건 제시법. 세 번째가 뭡니까?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뭐야? 공부했잖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를 좀 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집 푸는 거에서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거 뭐라 그래? 벤다이그램. 그 왜 생긴, 그 벤다이그램의 집합 표현 방법은 왜 생긴 건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서 봐야 돼요. 그 말이 맞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보기 편하려고 만든 걸까? 굳이 원소 나열법도 있고 조건제시법도 있는데 왜 또 추가적으로 벤다이그램이라고 하는 원이나 직사각형 안에 원소를 나열해가지고 표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렇죠. 집합의 연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합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합만 있으면 원소 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만 있으면 됐던 건데 이러한 집합들을 가지고 연산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연산을 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났다?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표현 방법이 생겼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집합의 분류입니다. 집합이 뭔지 알았고 그런 집합의 분류는 고등 과정에서 집합의 분류 기준은 원소의 개수. 다시 말해서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셀 수 있는 집합이며 무슨 집합? 유한. 이게 무슨 말이냐? 셀 수 있다라는 건 끝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원소가 많아도 끝이 있다면 유한 집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집합? 무한 집합. 이거는 끝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세도 끝이 없는 형태를 무한 집합. 공집합은 무슨 집합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합입니다. 공집합은 유한 집합입니까? 무한 집합입니까? 유한 집합입니다. 왜? 세려고 했더니 원소가 하나도 없어서 끝이 난 거기 때문에 바로 유한 집합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넘버링, 이때는 넘버링 숫자를 센다는 뜻이야. 소가로 한 다음에 여기에 집합교를 딱 쓰시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의 의미는 뭡니까? 집합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이것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은 이렇고 이런 표현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집합은 또 이렇게 분류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는 표기 방법은 뭐고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죠? 정의를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부분집합 뭔가의 부분이요. 이렇게 말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지 말자. 좀 제발.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지?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이런 게 진짜 튼튼해요.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데 그냥 대충은 언어적인 뉘앙스적인 느낌으로 수학을 공부해요. 뭔가 이 말이면 이런 뜻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걸 감수학이라고 하죠. 감으로 푸는 거. 근데 그건 최악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하면. 일정 중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중상위권 가면서 걸릴 거고요. 상위권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상위권은 절대 못 갑니다. 부분집합의 정의는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언제 쓰는 거라 했어? 원소와 집합의 관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B라고 하는 이 집합에 다 속해 있으면 A는 B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쓰고 기호로는 contain C의 약자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뭐라고? 부분집합의 정의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같은 말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 말을 천천히 곱씹어보면 부분 집합 이런 거. 그러니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A 안에 A 집합에 뭐합니까? 다 속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집합의 부분이란 용어로 보자면 맞지 않지 않나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전체의 일부를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용어가 생긴 겁니까? 진 부분 집합이라는 용어가 생긴 겁니다. 진 부분 집합은 뭘 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에이? 진 부분 집합은 뭘 뺀 집합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공집합을 빼는 게 아니에요.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을 한다고. 이렇게 용어 정리가 딱딱 되잖아. 그 뜻 때문에. 그 다음,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을, 이건 이제 수학자들이 약속하는 겁니다. 이건 애매하거든.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현 수학은 공집합은 그냥 모든 집합에 뭐라고 간주한다고? 부분 집합으로 간주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분 집합은 직접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기호, 세 번째는 부분 집합의 성질, 자, 네 번째는 부분 집합 구하기. 부분 집합 구하기는 주어진 집합에서 원소를 가져와서 구하는 거죠. 한 개만 가져와서 만들 수도 있고요. 두 개 가져와서 전부 다 가져와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매번 이렇게 구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래 있던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많으면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부분 집합 개수를 좀 더 빨리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거 공식을 외우고 있죠. 기본적인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n제곱. 진 부분 집합은 2n제곱 마이너스 1. 특정 원소 k개를 갖는 부분 집합은 2의 n-k제곱. 왜 그러죠? 라고 하면 이런 거지. 1, 2, 3, 4, 5가 있는데요. 선생님, 특정 원소 이 1, 2를 포함하는 집합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 2는 무조건 포함시키고 놔두고 나머지를 쓰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에서부터 3. 마지막 3, 4, 5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마지막 뭐 한다고? 1, 2를 집어넣는다. 그럼 결국은 1, 2를 반드시 갖고 있는 집합은 1, 2가 아닌 3, 4, 5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전체 5개에서 이 2개 뺀 거의 부분 집합으로 계산하는 거야, 원리가. 그래서 2의 n-k제곱 쓰는 거지. 같지 않는 부분 집합은 아예 갖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아예 뺀 거니까, 이걸 아예 뺀 거니까, 이걸 아예 뺀 거니까 그냥 이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원리가 똑같습니다. 왠지 느낌은 같지 않을 때와 갖고 있을 때 부분 집합을 구할 때 방식이 다를 것처럼 보이지만 원리가 똑같다.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같지 않아야 될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 빼고, 갖고 있어야 될 원소가 있어도 빼고 거듭 제곱하면 부분 집합 개수가 바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은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특정 원소를 한 개 이상 갖는 부분 집합 개수. 그럴 때는 어떻게 풉니까? 적어도 나왔으니까 6건의 원리로. 전체의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한 후에 적어도 특정 원소 갖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특정 원소 그거를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을 구한 다음에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 갖는 부분 집합 개수가 된다라는 이런 구성으로 부분 집합이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은 집합의 연산이죠. 집합의 연산 종류.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잠깐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풀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쓰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용적으로 구성이 딱 있어야지 그냥 집합하면 그냥 문제 보고 그냥 대충 생각나는 이렇게 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2학기 때 갔을 때도 뭔가 진일보를 계속 해야 되거든.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이미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을 통해서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보다 업그레이드는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 가면 갈수록 따라잡힙니다. 기본기가 약하면. 알겠죠? 선행을 하나도 안 한 친구도 지금부터 꼼꼼하게, 지금 오히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개념들로 이렇게 진행을 한 친구와 여러분들은 몇 번을 반복했으니까 대충 알고 있는 상태의 학생이 지금은 좀 더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풀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2학기 때 갔을 때쯤에는 여러분들은 기본기가 약하고 그 친구가 기본기가 강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문제 푸는 건 따라잡는 건 금방이에요. 개념을 진짜로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쓰는 때 나름대로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요. 자기만의 개념 노트를 작성하셔서 뭔가 정리를 계속 해주시라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제가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문제풀이 하면 돼. 근데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제 경험상 성적의 향상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절대 높이 못 올라갑니다. 가면 갈수록 실력이 줄어듭니다. 알겠죠? 꼭 점검하세요, 규민 씨. 규민 씨한테는 그게 좀 특별히 필요합니다. 이미 실력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미천이 금방 드러나기 시작하고 수학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규민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다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아닐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말을 좀 믿고
아, 선생님이 이런 지적을 했으니까 나는 이번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학을 가면 갈수록 계속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이면 이런 준비가 미흡한 상태의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미적분 듣는 친구들은